사흘째를 맞아 주신을 모시는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시간 단축 등 악재를 맞았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비카지노 부문의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북 지역 시장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도내에서 사과나무 잎사귀가 말라 죽는 가지 검은 마른 병이 발생했습니다. 적당한 방제약이 없어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단오제 주신의 위패를 남대천 굿당으로 모시는 영신 행차가 강릉 시내에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신 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영신행차 행렬이 지나고 있는 강릉 옥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 주신의 위패와 신목을 든 재관과 무녀가 영신행차 행렬을 이끌고 있는데요. 관노 가면극과 농악대, 시민 행렬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단오제 사흘째를 맞아 남대천 일원과 시내 일대는 모두 축제 분위기로 하나된 모습입니다. 영신행차에 이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옥계면을 제외한 강릉 20개 마을 2,0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신통대길 길놀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풍습과 설화, 명소를 소재로 화려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조금 뒤 밤 10시부터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를 앞두고 단오 장터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내일 단오제 굿당에서는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굿이 시작되고 단오 전통 혼인 예식과 관노 가면극 등 다양한 공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강릉 단오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강릉 단오제 현장에서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시간이 2시간 단축됐지만 카지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정도만 줄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 등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강원랜드 매출액은 3,774억 원, 영업이익은 1,2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 규제로 게임 테이블 축소와 카지노 영업시간 2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68만 명까지 떨어졌던 카지노 입장객이 74만 5,500명으로 늘면서 다시 70만 명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카지노 부문의 영업 실적도 향상됐습니다. 워터월드 휴가로 1분기 비카지노 부분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약 30억 원, 6.4% 오른 4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계절 물놀이 시설인 워터월드에는 올해 1분기 비수기에도 9만 명 가까이 입장했습니다. 비카지노 분야의 매출액 비중도 12.8%로 늘어났습니다. 루지 시설이나 스카이워크 등 체험 놀이시설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확충하고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어트랙션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지역 여론을 반영해 카지노 개장과 폐장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강원랜드와 지역 상경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MBC 강원영동의 강릉 도심 주차난 문제점 보도 이후 강릉시가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부터 유천지구와 안목지구 건물 부설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부설 주차장 부지에 데크나 조경 설치, 증축 등 30여 건의 불법 용도 변경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건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상가 밀집 지역 등 교통 유발 계수가 높은 곳부터 도심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와 고성, 양양 3개 시장 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고성 군수가 실형 선고받았지만 선거 사무원 3명이 무죄를 받은 건 법적 다툼이 필요하고 양양 군수에 대한 기부행위 무죄 판결은 기존 판례들과 배치된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속초시장에 대해선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 법정형이 최하 벌금 500만 원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월,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김진아 양양군수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가 법정 수당이 아닌 돈을 선거 사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선 일부 선거 사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법정 수당 부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이경일 고성군수의 1심 선고에서는 법정 수당 외에 추가로 선거 사무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의 지인인 이모 씨를 통해 1,000만 원을 50만 원씩 담은 봉투가 선거 사무원 20명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일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재난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선거 사무원 20명 가운데 3명의 범행 증거는 위법 수집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17명은 각각 7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군수 변호인 측은 선거 사무원 법정 수당으로 하루 최대 7만 원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과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과 공직선거법은 입법 취지가 다르고 법정 수당이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 규칙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은 지위가 달라서 수당의 차이가 나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군수가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2심에서도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춘천에서 사과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가지 검은 마름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비해 전파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마땅한 약제가 없어 일단 병에 걸리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피해가 큽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푸른색을 띄어야 할 사과나무 잎사귀가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에도 군데군데 마른 잎사귀가 보입니다. 과수 세균병인 가지 검은 마름병에 걸린 겁니다. 과수 화상병에 비해 전파 속도가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가지 검은 마름병 역시 마땅한 방제약이 없어 사과 재배 농가에는 치명적입니다. 노후 대책으로 내가 해놨는데 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니까 지금 막막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상 문제고 뭐고 내가 안 하도 모르거든요. 병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는 이렇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래 세균병인 가지 검은 마름병은 1995년 강원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동안 뜸하다가 2008년부터 춘천과 홍천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약이 없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2차례 과수 세균병 사전 방제가 대책의 전부입니다. 과수 세균병은 일단 전염이 되면은 뚜렷한 방제약제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염원을 제거해서 확산을 방지해야 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가지 검은 마름병에 걸린 나무가 과수원의 10%를 넘을 경우 전체 나무를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 미치지 못해 사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밤까지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밤까지 동해안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까지 비가 내리고 영서 지역은 20에서 70mm로 예상했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해 풍랑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삼척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 삼척시청에서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행복주택 건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당저지구 행복주택은 국비 32억 원에 삼척시와 LH가 각각 65억 원 등 모두 162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공형 임대주택 130세대를 건립하고 고령자와 대학생, 청년층에게 제공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양양경찰서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양양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1963년 속초경찰서에 흡수된 양양경찰서 신설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정책이나 예산 권한이 없다며 1973년 속초교육지원청과 통합된 양양교육지원청의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